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어드리는 남자 한남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인데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많이 유명한 책이죠.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책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읽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책방에서 서점에서 보니까 눈에 띄어가지고 한번 좀 읽다 보니까 그때하고 전에 읽었을 때하고 느낌이 좀 사뭇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 책을 낭독하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책을 읽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제 처음부터 쭉 해서 빠지지 않고 읽어나가는 건 아니고요. 한 권을 다 읽어드려요. 그런데 한 권을 다 읽기에는 한자 한자 다 빼지 않고 읽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위주로 읽어나가려고 해요. 잘 들어봐 주시고 평가도 해주셨으면 더 좋겠네요. 그러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문부터 읽어드릴게요. 6페이지에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되었다. 9페이지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공식. 마지막 문답부터 읽겠습니다. 이 책은 성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가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는 항상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등. 즉 성공자와 실패자로 나뉜다. 그렇다면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그 요인을 노력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것이 상당히 비중 있는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과연 노력이 결정적인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일평생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도 자기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 것 다 놀면서도 어마어마한 재산을 마련하고 엄청난 유명세까지 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말이 잘 안 된다. 세상에는 당신과 같은 아이인데 당신보다 10배, 20배 성공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만일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면 그들은 당신보다 10배, 20배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즉, 당신이 하루에 2시간을 일한다면 그들은 하루에 20시간 또는 40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어서 12페이지의 마지막 문답부터 읽겠습니다. 에스테 로더는 성공한 사람들을 철저하게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을 불러들이는 내면의 힘을 얻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과는 당신이 아는 대로다. 부잣집 아줌마의 모욕을 받던 처지에서 4조 원대에 달하는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에스테 로더사의 주인이 되었다. 에스테 로더는 자서전에서 성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 다음에 한 문단 건너뛰어서 읽을게요. 성공을 시각화하면 그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 놀라운 원리는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계, 투자계, 운동계를 비롯한 각계 정상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무의식적 사고의 힘이라 칭했고, 에스테 로더가 시각화의 힘이라 부른 그 힘을 이 책에서는 R=VD 공식이라고 부른다. 이를 풀이하면 이렇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네, 여기까지가 서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이제 차례를 보시면 파트 1부터 시작해서 파트 4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파트 1과 파트 2를 읽어드리려고 읽어드릴 거예요. 파트 3과 4는 구체적인 말하고자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라서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1과 2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서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29페이지입니다. 꿈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인생은 극단적으로 상반되게 펼쳐졌다. 피카소가 세속적으로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던 반면 반 고흐는 세속적으로 실패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피카소는 30대 초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의 성공은 나이가 들수록 가속화됐다. 그는 천만장자가 되었고 억만장자가 되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술계 인사들에게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오래지 않아 미술계의 스타가 되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다. 반 고흐는 평생 부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20대에도 빈민이었고 30대에도 빈민이었으며 죽을 때도 빈민이었다. 화가로서의 명성 역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그림은 마치 무슨 저주라도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못했다. 그는 철저히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반 고흐는 피카소보다 더 위대한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가 화가 아버지의 빈틈없는 교육과 후원 아래 5세부터 그림을 그렸던 반면 반 고흐는 27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 고흐에게는 스승이나 인도자도 없었다. 이런 위대한 반 고흐가 어쩌다가 물질적으로는 피카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 걸까? R=VD 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피카소는 긍정적인 VD를 했던 반면 반 고흐는 부정적인 VD를 했기 때문이다. 이제 많이 넘어갈게요. 64페이지고요. 잠자는 미래 기억을 깨워라. 당신의 뇌 깊숙한 곳에는 RAS가 있다. RAS는 세망신경계 또는 조직 활성화 체계라고 한다. RAS는 주의력과 집중력을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해서 뇌로 하여금 학습, 자기통제, 동기부여 등을 하게 한다. RAS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정신장애 일종인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를 앓게 된다. 한편 RAS는 뇌 속에서 특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1초에 약 1억 개씩 밀려드는 신경 펄스를 초고속으로 분류해서 중요한 것은 저장하고 하찮은 것은 삭제한다. 그렇게 RAS는 뇌의 정보 혼란 또는 정보 과잉 상태를 막고 뇌로 하여금 중요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뇌 전문의들에 따르면 인류의 RAS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그도 그럴 것이 인류는 원시 시대에는 맹수나 천지지변 등으로 인해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는 끊이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그 결과 두뇌 초점이 오로지 생존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위험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심과 부정이 필요하다.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일단은 맹수가 아닐까 의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긴장을 늦추거나 사람을 믿으면 곤란하다. 그렇게 살다가는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살해되기 십상이다. 원시시대나 전시에는 이렇게 사는 게 옳았다. 하지만 현대는 다르다. RAS가 긍정적인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 고객을 적으로 간주하는 기업을 생각해보라. 이런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오늘날에는 의도적으로 클레임을 거는 고객마저 사랑으로 감싸 안아 감동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기업만이 살아남고 성장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RAS의 초점이 믿음과 긍정에 맞춰진 조직과 개인만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70페이지 마지막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성공학에서는 이를 두고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라고 표현한다. 성공에 대한 열망은 전두엽이 미래 기억을 통해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성공해 있는 사람만이 성공의 꿈을 갖는다. 따라서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분투한다, 발버둥 친다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이 이미 결정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발버둥 치면서 보낼 수 없다. 그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자신이 성공한다는 것이 기정사실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을 향해 올라간다라는 표현 대신 성공을 향해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옳다. 네,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이제 파트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파트 2로 넘어가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네,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고요. 마지막 문단부터 읽어드릴게요.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최고의 부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고작 10억 원, 100억 원 수준의 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조단위, 경단위에 불을 쌓은 사람들이 말하는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두 달락 넘어가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오직 다음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세계 최고의 부를 모은 사람. 2번, 돈보다 인간을 존중하는 삶을 산 사람. 3번,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서 모두 억만장자 이상의 부자로 만들어준 사람. 4번, 자신이 쌓은 부를 아낌없이 사회에 환원하고 떠난 사람.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84페이지. 사고가 불을 부른다. 앤드류 카네기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는 나폴레온 힐이라는 전문 신문 기자를 초대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부자들이 내가 실천한 원칙을 사용해서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소. 나폴레온 힐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다. 이 지독한 신문기자는 놀랍게도 미국의 자수성가한 성공자들을 대상으로 무려 20년 넘게 조사를 벌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 결과를 세상에 알렸다. 그중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결론지었다.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물체다. 사람의 사고가 불을 부른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제목은 알아니까 92페이지에 건강하고 싶다면 사랑을 VD하라에 관련된 내용을 그 중에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94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이 아이들러 박사의 어떤 요인과 케네스 펠레티의 교수의 핵심 비결, 그리고 제임스 하우스 소장의 특정 행동이란 대체 무엇일까? 바로 VD와 사랑이다. 이 아이들러 박사는 말한다. 담배를 피우면서 흡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건강이 악화되면서 일찍 죽었다. 반면 흡연이 건강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케네스 펠레티 교수는 말한다. 건강의 핵심 비결은 마음가짐이다. 특히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제임스 하우스 소장은 말한다. 그 특정한 행동이란 사랑과 봉사다. 적극적으로 사랑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 쉽게 말해서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능력이 부족하면 제 아무리 음식을 엄격하게 가려먹고 운동을 철저히 하고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아도 그 모든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병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침투하는 것을 허락치 않고 다른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건강을 지켜주는 2대 핵심 요소는 사랑과 VD다. 네. 바로 읽겠습니다. 상상력이 병에 미치는 영향. 미국 포터워스 암 연구 센터의 킬 사이몬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어떤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계기로 인해 암에 걸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의견을 갖게 되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암 환자들이 사망하는 광경을 집단적으로 상상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그 공동체 내 암 환자의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한다. 따라서 암을 치료하려면 먼저 공동체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암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병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병에 걸리고 건강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면 건강해진다. 그리고
인간이 병을 상상하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면역 체계를 파괴한다. 반면 건강을 상상하면 몸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신경 펩타이드가 나와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이나 f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람이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건강에 좋은 뇌파인 알파파를 상상하면 뇌에서 실제로 알파파가 생긴다. 심장 박동수, 혈압, 체온, 위의 산소 등도 상상력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 이를테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체온이 낮아지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로 체온이 낮아진다. 이는 뉴욕 록펠러 대학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17페이지) 부위들을 바꾸면 두뇌가 변한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각종 시험에서 기적적인 결과를 얻고 싶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VD를 바꿔야 한다. 성적이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공부를 최고로 잘하고 시험에 거뜬히 합격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또 그리다 보면 두뇌가 서서히 변화한다. 노르아드레날린으로 가득 찼던 두뇌가 베타 엔도르핀으로 가득 차고 뇌파는 알파파 상태가 된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이제 쭉 넘어갈게요. 전에 말했던 것처럼 파트 3과 파트 4는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5페이지고요. 235페이지에서 마지막 문단부터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세상에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물론 성자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들을 위한 삶에 투신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R=VD 공식을 실천해서 꿈을 이루어라. 성공자가 되어라. 유명한 사람이 되어라.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 힘을 세상을 위해 써라. 가난한 사람과 약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써라. 비록 지금은 성공의 꿈을 꾸더라도 나중에는 성자의 꿈을 꾸어라.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5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낭독할 부분은 구체적인 그 R=VD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나는 한 대기업 팀장에게 고객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VD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때문에 원형 탈모증에 걸릴 정도로 고생하고 있었다. 팀원들과 아무리 머리를 맞대어도 도무지 묘안이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나는 그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은 전부 내려놓으라고 했다. 그리고 마음속을 다시 그림으로 가득 채울 것을 권했다. 1번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찬 내 마음이 고객들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그대로 행복이 되는 모습. 2. 언제나 고객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고객들도 나를 언제나 진실로 사랑하는 모습. 3. 셀 수 없이 많은 고객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 4.
수백 수천 명의 고객들로부터 꽃다발을 선물 받고 북받쳐 오르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 눈물 흘리는 모습. 5번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이런 멋진 제품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팔레터를 받는 모습. 6.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라는 말을 듣는 모습. 사랑과 감사의 VD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그리고 회사 일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아름다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원형 탈모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음은 두말할 것 없다. 네, 여기까지 제가 꿈꾸는 다락방에 대한 요약한 내용을 전부 읽어드렸고요. 제가 근데 요약을 했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전부 각 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하고 낭독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잘 들으셨다면 아마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여기서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거기서 나오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래서 좀 인생이 좀 꼬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정독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꿈꾸는 다락방 책 낭독을 마치고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